자, 이제 조사 나머지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는 격조사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 격조사는 내용이 좀 많았어요. 그 다음에 격조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좀 다른 것들을 많이 알았어야 되는데 다행히도 이 친구들은 그렇게 많은 정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보조사에 대해서 볼 건데요. 보조사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말 뒤에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말을 우리가 보조사라 그래요. 다시 다른 말 뒤에서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정도의 의미와 기능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적어놓은 것은요, 모든 보조사를 다 적어놓은 건 아니고요, 대표적인 사례들만 적어놓은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 정도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맨 처음에 은는이라는 보조사가 있는데 우리가 은는이라는 보조사는 굉장히 끊임없이 착각을 하게 돼요. 왜냐면 우리가 영어 시간에 배웠던 거 있죠. 우리가 주어를 나타내는 말은 은는이가라는 4개의 조사가 있다고 배웠을 텐데 잘못된 설명이에요. 자, 은는은 일단 첫 번째 격조사가 아니라 무조건 보조사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은는은요, 2개가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형태라는 걸 배웠을 건데 이 둘은요, 앞말의 받침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바뀌어버리는 그냥 이 형태 한 개의 단어로 우리가 취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은는은 화제, 대조, 강조 이렇게 3가지의 기능을 갖는 말이에요.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너는 학생이다. 이렇게 말하면요, 너라는 말에다가 이 문장에서의 화제를 집중시켜주는 효과를 줘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 말이 주어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주어라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이러한 의미 때문에 은는이라는 조사가 주어를 나타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설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조는 무엇이냐? 이런 말이죠. 공부는 짧고 인생은 길다. 지금 짧고랑 길다라는 서술어가 서로 반대 의미를 가지잖아요. 여기서 공부라는 것과 인생이 그래서 대조의 의미를 가지는 말로 보조사가 사용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강조는 무엇이냐? 그러니 아무리 바빠도 국어 공부는 해야지. 여기서 지금 국어 공부를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만과 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2가지는 무언가 의미를 한정할 때 사용하는 보조사예요. 예문을 보시면요. 자, 수학 공부만 하지 말고 국어 공부도 하렴. 이렇게 하면요, 다른 것들을 배제시키고 어디다가요? 수학 공부에다가 모든 걸 집중해 놨죠. 그래서 수학 공부만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다른 건 공부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뿐도 마찬가지로 사용되죠.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뿐이야. 이렇게 하면 다른 것들은 필요 없고 지식만이 필요하다. 의미를 한쪽으로 모아놨죠. 이런 식으로 기능하는 것이 또 이런 보조사의 어떤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 마저, 까지, 조차 이렇게 4개 단어는요, 역시라는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역시는 역시죠. 자, 역시라는 뜻은 그렇게 내가 굳이 설명하지 않도록 할 거고요. 예문을 보시면은 첫 번째, 공부를 잘하니 강아지도 나를 따르는구나. 즉 강아지 역시 나를 따르는구나.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강아지가 나를 따르니 어머니마저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이것도 어머니 역시 나를 좋아하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나를 좋아하시니 아버지까지 나를 좋아하시죠. 이것도 어때요? 역시라는 의미겠죠. 그 다음 마지막, 자, 아버지께서 나를 좋아하시니 용돈조차도 넉넉하게 주시는구나. 자, 이런 식으로 요 4가지는 역시라는 의미를 추가하는 그러한 보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까지란 말이요, 보시면 이거랑 이거랑 중복되어 있는데 의미는 좀 달라요. 여기서의 까지는 어떠한 장소에 도달하다, 이런 식의 미침이라는 뜻을 가지고요. 예문으로 보시면 용돈도 많은 김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번 달려보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밖에라는 말은 좀 특이한데요. 원래 밖에라는 말은요, 밖이라는 명사랑 에라는 조사가 붙어서 파생어가 된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밖에라는 것은 그냥 한 개의 조사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밖에는 그 외에는 더 없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보조사예요. 예문을 보시면 나는 원래 공부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 라고 하면은요,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죠. 그래서 더 없음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자, 이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특이하게 생각할 거는요, 바로 요가 되겠습니다. 이 요는요, 존대 의미를 가지는 보조사인데 사용이 되는 장소가 좀 특이해요. 이 요는요, 어디 사용되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조사가 원래 체언 뒤에 바로 붙잖아요. 물론 체언 뒤에 바로 붙일 수 있어요. 너 뭐하니? 공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명사 뒤에 바로 붙어서 높임 표현을 해주기도 하는데 얘는 특이하게 문장 뒤에도 그냥 붙일 수 있어요. 보세요. 공부 잘하니까 정말 좋아요. 이런 식으로 문장 뒤에 바로 붙일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보조사들이 있고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 외우는 건 여러분들에게 불가능한 일이고 선생님도 강의를 준비하고 책을 쓸 때는 이렇게 쭉 써놓지만 나조차도 머릿속에 다 외우거나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그냥 이런 예문들을 보고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런데 이거를 발견하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너는 학생이다가 이 는을 빼고 다른 조사를 넣으면요. 너가 학생이다예요. 그쵸? 근데 너가 학생이다와 너는 학생이다는 의미가 좀 다르죠. 너라는 거에 조금 더 의미를 강조할 때 는을 사용하게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공부가 짧고 인생이 길다. 이거보다는 공부는 짧고 인생은 길다.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더 대조의 의미가 강하게 드러나겠죠. 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 예문을 한번 볼까요? 수학 공부를 하지 말고 국어 공부도 하렴. 이러면은요, 사실 수학 공부만 하고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지 못하는데 만을 집어넣어야지만 한정이라는 뜻이 생기잖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이 보조사들은 이거를 빼버린 상태에서 격조사를 집어넣었을 때랑 그 다음에 이것을 집어넣었을 때 의미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줄 알면은 보조사를 파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보조사의 특징을 알아볼 건데요. 보조사는 격조사랑은 좀 다른 특징들이 있어요. 자, 무엇이냐? 첫 번째, 격조사가 체언이나 용언의 명사형 뒤에만 붙는 것과는 달리. 자, 여기서 말하는 용언의 명사형이라는 건 우리가 앞서 예문으로 본 적이 있어요. 옳고 그름과는 별개로 뭐 이런 식의 얘기 있잖아요. 자, 거기서의 과는 부사격조사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름이라는 것은 사실은 명사는 아니고요. 용언이 명사처럼 기능할 때 우리가 명사형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용언의 활용에 대해서, 즉 활용론 공부할 때 자세하게 볼 건데 일단은 대충 그러려니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격조사가 체언이나 용언의 명사형 뒤에만 붙는 것과는 달리요. 보조사는요. 부사에도 붙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용언에 두루두루 붙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문을 보시면 자, 공부만 하지 말고 가끔 은 쉬기도 하렴해서 이 은이라는 말이요. 가끔이라는 부사 뒤에 붙어 있죠.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감자는 삶아도 먹고 튀겨도 먹는다. 삶다라는 말, 튀긴다라는 말 이거 전부 다 용언들이죠. 즉 용언 뒤에도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보조사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인데요. 격조사와는 달리어 보조사는 여러 개가 중복될 수 있고요. 때에 따라서 격조사 앞에 오기도 하고 뒤에 오기도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예문을 보시면 난 죽을 때까지 너만을 사랑할 거야. 이러면은요. 일단은 이 보조사가 을이라는 격조사 앞에 붙어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예문. 자, 그는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훌륭한 사람이었어. 라고 하면은요. 학교에서라는 것은 처소 부사격조사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뿐이랑 만 이 두 가지는 각각의 보조사들이죠. 보조사가 두 개가 결합된 형태고요. 보다시피 격조사 뒤에 이렇게 온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접속조사로 넘어갈 거예요. 자, 다시 머릿속에 정리할게. 조사는 크게 격조사랑 보조사랑 접속조사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격조사랑 보조사 두 가지만 배운 거고 이번에 세 번째 종류인 접속조사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접속조사는요.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주는 기능을 가진 단어예요. 지금 이 예시들을 보면요. 와과, 이며, 하고, 에다, 랑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예문을 볼 거예요. 일단 자, 와과를 먼저 설명할 건데요. 철수와 영수가 학교에 간다. 자, 이 예문에서는요. 철수랑 영수를 두 개를 나란히 이어놨죠. 그래서 특징이 있습니다. 각각의 이 단어들이 다 이 서술어랑 짝을 지을 수 있어요. 봐봐요. 철수가 학교에 간다. 영수가 학교에 간다. 이런 식으로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죠. 다음 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수박과 배를 먹었다. 지금 수박과 배가 서로 대등하게 연결되어서 수박도 먹었다의 목적어, 배도 먹었다의 목적어 기능을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대등하게 이어주는 것이 접속조사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며라는 조사를 볼 건데 참고로 여기 괄호해 놓은 거 보이죠? 이 괄호는요. 어떤 의미냐면
앞말의 받침 유무에 따라서 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걸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책이며 장롱이며 시계며 나무로 된 것이 모두 불타버렸다. 이런 예문에서 일단 책, 장롱, 시계가 전부 다 대등하게 연결됐고요. 한편 여기 앞말에 받침이 있으면 이며가 나오고 받침이 없으면 며로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하고를 볼 건데요. 벼로하고 먹하고 가져오너라. 이거를 벼로와 먹을 가져오너라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겠죠. 자, 어쨌든 간에 말이 좀 꼬였네요. 요 하고라는 것도 접속조사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에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잔치에 밥에다 고기에다 술에다 이것저것 먹고 왔다. 어이구, 단어 하나 빠졌네요. 잔치에 가서라고 하면 좀 명확하겠죠. 잔치에 가서 밥에다 고기에다가 술에다가 이것저것 먹고 왔다. 이런 식으로 대등하게 연결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이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랑이라는 이 친구도 보시면 괄호되어 있죠. 앞말의 받침이 있고 없고에 따라 바뀌는 친구예요. 잔치에서 밥이랑 고기랑 술이랑 이것저것 먹고 왔다. 이런 식으로 대등하게 이어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하면 와랑 과는요. 이것은 문어적인 표현에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실제 구어적인 상황에서는 이며하고 애당, 랑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다른 예시를 보여줄 건데요. 자, 내가 조국을 사랑함과 그리워함은 대체 무엇 때문인가? 이렇게 보면은 내가 조국을 사랑하다라는 문장이랑 조국을 그리워하다라는 문장을 두 개를 이어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접속조사랑 격조사랑 약간 유사한 특성이 있어서요. 용언의 명사형, 즉 사랑함과 같은 말을 뒤에 붙어서 문장과 문장 두 개를 연결해주는 역할도 할 수 있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다음 부분을 볼 건데 지금 보시면 조사끼리 구분의 어려움이라고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조사가 종류가 많아요. 격조사도 있고 보조사도 있고 접속조사도 있는데 격조사 안에만 해도 종류가 7가지나 있죠. 그래서 조사들끼리 서로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앞 시간에 격조사 부분에서 배우고 왔지만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배웠던 이 보조사랑 접속조사들 중에서도 또 앞에 격조사랑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서 두루두루 같이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격조사 2가랑 복격조사 2가가 구분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예문을 한번 볼 거예요. 자, 승우가 문법을 가르친다. 선영이 문법을 가르친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이 가랑 이는요. 주어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주어를 판단할 때 사실 이랑 가라는 어휘적인 형태만 갖고 접근을 하시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실수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냐? 서술어랑 관계를 따져보는 거죠. 자, 이 맨 위의 문장의 서술어는 가르친다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인데 가르치는 주체가 누군지 살펴보니까 승우랑 선영이고 이 승우와 선영 뒤에 이랑 가가 붙었으니까 주어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구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학생은 선생님이 되었다. 그 사람은 교수가 아니다라는 이 문장에서는요. 되었다 아니다의 주체는 학생과 사람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나 교수가는 무엇이냐? 되다 아니다 앞에서 이 두 말의 의미를 보충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호드리고 보호를 보여주는 복격조사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격조사에서랑요. 부사격조사에서가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이것도 예문을 보겠습니다. 회사에서 하와이로 워크숍을 가기로 했습니다. 이때 서술어는 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느냐? 물론 직원들이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직원들을 모두 포괄한 단체가 바로 회사고요. 단체가 주어임을 보여줄 때는 에서라는 조사를 쓴다라고 격조사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문. 직원들은 밤 늦게까지 회사에서 야근을 했습니다. 제길슨. 야근하는 일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어요. 어쨌든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직원들이 주체죠. 직원들이 야근을 하는 거고 야근하는 장소가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처소 부사격 조사로 사용된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사격 조사 와가랑요. 접속 조사 와과 이 두 개가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방금 접속 조사 와가 배웠잖아요. 두 개를 구분하는 예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자동차의 속도는 번개와 같다. 비교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비교 부사격 조사가 있다라고 부사격 조사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철수와 싸웠다. 이거는 공동 부사격 조사죠.
왜냐면 나는 싸울 건데 항상 싸우는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비슷한 말로는 나는 영희와 사귄다. 뭐 나는 영희와 만났다. 이런 문장들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 집에서 돈과 옷과 책을 챙겨놨다. 자, 이건 어때요? 그냥 돈이랑 옷이랑 책이 대등하게 연결만 되고 있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접속조사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조사와 의존명사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특히 좀 형태가 완전히 동일한 게 대표적인 것이 네 가지가 있거든요. 만, 뿐만, 대로, 만큼.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만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럼 예문을 보면서 구분해 볼 건데요. 자, 일단 만을 볼 건데요. 화를 낼 만도 하구나. 여기서는요. 이 만이라는 것의 앞에 낼이라는 게 있죠. 이것은 내다라는 말의 관형사 형이라고 배웠을 건데 좀 까먹기 쉬운 거니까 다시 강조할게요. 용언의 어간 뒤에 은는 을던이 붙으면 그건 무조건 관형어로 기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낼이라는 것이 내다에다가 어간 내 뒤에 을이 붙어서 낼이 된 거니까 이거는 무조건 체언이에요. 그런데 요 낼을 빼버리면 성립이 안 되죠. 그러면 의존명사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수학 공부만 하지 말고 이 친구는 어때요? 공부라는 체언 뒤에 바로 붙어버렸죠? 이러는 경우에는 조사로 취급한다. 이렇게 내가 설명했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예문, 뿐도 똑같은 방식으로 구분하시면 돼요. 그는 오직 공부만을 사랑할 뿐이었어. 그러면 사랑할 이 친구가 관형사형이기 때문에 뒤에는 체언이고 이걸 빼면은 어색하기 때문에 의존명사다. 그 다음에 하지만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공부뿐만은 아니야. 이러면은요. 이 뿐은 공부란 체언 뒤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조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원래 하던 대로 공부하면 발전이 없어. 라고 했을 때 여기 지금 하던이라는 하다의 관형사형 있죠. 아까 은는을 던이라고 했는데 던에 해당한 친구죠. 그래서 무조건 체언이고요. 하던이 없으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의존명사다. 그런데 신경 꺼. 나는 나대로 할 거야. 그래서 이 나는요. 대명사, 체언이잖아요. 체언 뒤에 바로 붙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다라고 취급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자, 만큼은요. 노력한 만큼이라는 예시가 있는데 노력하는 노력하다라는 말의 관형사형이죠. 그래서 만큼은 체언이고 노력한이 없는 경우에는 쓸 수 없기 때문에 의존명사인데요. 지금 그만큼이라고 하면 어때요? 그만큼은 그라는 것이 대명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뒤에 붙어서 조사로 기능하고 있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조사에 대해서는 모든 설명을 마칠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공부할 단어는 형태론 중에서 뒤에 나오는 수식어인데 사실 선생님이 지금 아직 수식어 강의를 안 찍었는데요. 고민이 있어요. 뭐냐면 수식어 강의를 아주 자세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딱 필요한 것만 골라서 할 것이냐. 그런데 사실 딱 필요한 것만 골라서 하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것만 수업을 하는 거고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하면 앞으로 나올 것도 같이 고려해서 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 개의 수업 길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수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